최근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가히 정신나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고난도의 기술이 집약된 그야말로 괴물 미사일이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현대전의 창이자 기존 전장의 판도를 뒤엎을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물리적 한계와 방어체계의 대응 속도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하 이상의 빠른 속도도 속도지만 비행할 때 미사일 주변 공기가 이온화되며 발생하는 플라즈마 현상은 전파를 차단하여 통신과 유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태풍 속 차 안에서 성냥불을 켜고 그것을 꺼뜨리지 않은 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기술인데, 한국은 이제 마하 10 속도와 사거리 1000km라는 경이로운 목표를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손에서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독창적인 기술적 해법과 반전들,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흔히 현대로템은 K2 표전차나 KTX, GTX 같은 고속철도 차량의 제작사로 친숙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의 최우선 파트너로 지난 30년 전부터 고체 및 액체 추진체 기술을 묵묵히 갈고 닦아온 에너지 제어의 숨은 강자로 통합니다. 1994년 국내 최초의 액체 로켓 엔진 연구를 할 수 있는 메탄 엔진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 2006년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하며 극초음속 비행의 핵심 선결 과제인 고온, 고압 연소 제어 노하우를 확실하게 축적해왔죠. 이후 2010년대 초부터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로템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차세대 추진체 개발의 최우선 파트너로 선정했는데, 이때부터 지난 15년간 현대로템은 ADD와 함께 램제트와 스트램제트 관련 실전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쌓아 올렸으며, 특히 한국형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모델인 하이코어의 개발 주관사로 단숨에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신감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 전시장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대다수 관람객들은 처음으로 공개될 K2PL 전차의 실물이 전시장 중앙을 차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전체 대신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 그리고 우주발사체용 차세대 메탄 엔진을 배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추진기관과 비행체 통합 솔루션을 자사의 미래를 책임질 주력 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보유하고 있는 램제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죠. 지금 보시는 엔진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KF-21 항공기의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에 적용되는 엔진으로서. 그럼 현대로템과 ADD가 공동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입니다. 미국의 HACM이나 러시아의 지르콘과 같은 대부분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마하 5 이상의 고속에서만 작동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거대하고 무거운 고체 로켓 부스터로 강제 가속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DMRJ는 이름 그대로 두 가지 모드를 자유자재로 오갑니다. 마하 3에서 5의 저속 초음속 구간에서는 유입되는 공기를 암속으로 감속시켜 안정적으로 태우는 램제트 모드로 작동하고, 마하 5를 넘어서는 극초음속 구간에 진입하면 공기를 감속하지 않고 초음속 상태 그대로 연료와 섞어 폭발시키는 램제트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데요. 말 그대로 듀얼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위치를 연소실 내부에서 밀리초 단위로 제어하여 엔진이 꺼지는 불꺼짐 현상을 막는 것이 기술의 핵심인데, 현대로템은 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은 별도의 무거운 가속 엔진 없이도 넓은 속도 영역에서 최적의 추력을 유지하며 산소 탱크 없이 대기 중 산소를 빨아들이는 흡입식 연소 방식을 통해 연료 탑재량을 비약적으로 늘려 1000km라는 압도적인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연료의 선택인데요. 미국이나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연구 단계에서 연소 제어가 쉬운 수소 연료를 사용하지만, 반면 한국은 제어가 극도로 까다롭지만 에너지 밀도가 끝판왕 수준인 액체 탄화수소 연료를 선택해 실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액체 탄화수소는 같은 부피에 수소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 미사일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가능케 하며, 또한 상온 보관이 가능해 별도의 극저온 냉각 장치 없이도 전투기나 군함의 VLS 또는 이동식 발사대에 실은 후 필요할 때 즉각 발사할 수 있다는 독보적인 실전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한 액체 탄화수소는 차가운 연료로 엔진 벽면 내부의 미세양관으로 순환시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데, 현대로템은 그 열을 흡수한 연료가 고온 상태로 연소실에 뿜어지게 설계했습니다. 즉 연료도 쓰고 열도 식히고 일석이조의 기술적 쾌거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경악하며 이건 반칙이다 라고 외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구현된 엔진 제점화 기능과 시스키밍 결합인데요. 일반적인 로켓이나 미사일은 발사 후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타오르며 날아가는 것이 고작이지만, 한국형 HCM은 발사 후 고도 약 30km 성층권까지 상승한 뒤 엔진을 끄고 약 300km 이상의 거리를 오직 공기역학적 양력과 관성만으로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의 조기경보 레이더나 사격 통제 컴퓨터는 미사일의 적외선 열 신호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여 이를 격추됨, 연료 소진 혹은 추락 중인 잔해로 오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격 우선순위 표적에서 제외되는 순간 적함과 치명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은 잠자던 엔진을 다시 점화하게 되는데요. 이 점화의 순간 미사일은 단순한 가속을 넘어 공포스러운 변신을 시작합니다. 고고도에서 마하5로 활강하던 미사일이 급강하며 램제트가 아닌 스크램제트 엔진을 켜고 마하10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함과 동시에 해수면 불과 5m 위를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뭐 이렇게 말하면 야 하푼이나 해성과 같은 저가 미사일도 시스키밍 할 수 있는데 뭔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공기 밀도와 속도입니다. 해수면 근처는 고고도보다 공기 밀도가 수백 배 높아 공기 저항이 벽처럼 느껴지는 곳인데요. 암속인 하푼과 해성이 아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10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항력과 진동 그리고 열을 버티며 비행체를 제어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지구 공률 수평선 너머에서 마하10으로 덮쳐오는 이 괴물을 적함의 레이더가 발견했을 때 함정의 전투체계가 표적을 식별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함 입장에서는 회피 기동은커녕 기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형 선고와 같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기술이 진짜 있긴 한 걸까요?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클래스 차이가 나옵니다. 중국은 없는 기술도 있는 척 실제 성능보다 뻥튀기 된 스펙으로 입만 요란하게 떠들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기술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보안을 위해 입을 닫고 있었을 뿐이죠. 그 증거가 바로 현대로템과 ADD가 만든 하이코어입니다. 세계 최초 듀얼모드 엔진 장착이라는 타이틀은 입으로 떠들어서 얻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낸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현주소인데요. 2024년 6월 안흥시험장에서 비밀리에 비행시험이 진행된 하이코어의 결과는 목표치를 초과한 대성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단계 목표인 마하5를 가볍게 넘어 최고속도 마하6.2와 고도 23km 도달 그리고 안정적인 램제트 스크램제트 모드 전환을 완벽하게 실증해냈습니다. 이러다 현대로템이 거의 KTS도 마하로 만들 기세예요. 마하6.2는 설계 성능의 120%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대한민국 연구진의 극초음속 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이코어 시험을 통해 확보된 3건의 특허와 2건의 출원 그리고 43건의 방대한 연구 보고서와 47건의 핵심 기술 자료들은 그 어느 우방국도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만의 독자적 자산이 되었죠. 특히 출원된 열방호 소재 기술은 마하10에서 발생하는 초고온 플라즈마와 마찰 연료부터 내부 전자 장비와 탄두를 보호하는 특수 세라믹 복합재 방패 기술로 이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도 맞닿아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또 다른 특허 연료 공급 시스템은 중력 가속도가 수시로 바뀌는 극초음속 기동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엔진의 연료를 정밀하게 재공급하여 엔진 재점화와 회피 기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죠. 그리고 파이로 분리장치 기술 특허는 초기 가속을 담당한 로켓 부스터를 본체에서 떼어낼 때 폭발력을 이용해 단 0.01초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본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분리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없으면 미사일은 공중분해됩니다. 여기에 기술 등록된 단분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수만 번의 가상 실험을 통해 고속 비행 중 단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자세 제어 실패 확률을 0%에 가깝게 줄여주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실제 비행 시험에서 마하 6.2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카탈로그 스펙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가변형 공기 흡입구와 초정밀 지능형 유도 제어 그리고 종말 단계의 안전성 등 여전히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이코어를 통해 이미 기술적 임계점을 넘었으며 설계 성능을 20%나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기술진의 천재적 능력과 무서운 집념을 보여줍니다. 현대로템과 ADD가 완성할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세계 무기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전술적 사기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하10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가며 적의 방공망을 조롱하듯 엔진을 껐다 켜는 변칙 기동을 수행하고 마지막 순간 바다 위를 스치듯 침투해 적 항공모함이나 지휘부의 심장을 꿰뚫는 이 미사일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절대 보검이자 동북아 안보의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이죠. 오늘의 한 줄평 마하10의 사거리 1000km인데 듀얼모드 엔진이라 아씨발 게임 더럽게 하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